안녕하십니까. 교회성장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성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고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에 대한 대안을 목사님들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설교가 살아나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내용이 있어서 절박하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교와 양육과 전도가 병행이 돼야 하는 것이로, 설교가 양육의 매뉴얼로 전도의 포인트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양육의 매뉴얼로서 전도의 포인트로서 쓸 수 있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에 대한 것은 설교를 구조화하는 것으로서 저는 설명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구조화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설교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을 향하여 그네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삶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는 구조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화되어지는 데 대하여서의 요소는 첫 번째, 설교를 섹셔닝화하는 겁니다. 섹셔닝이라는 내용은 설교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설교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교하는 내용에 따라서, 설교하는 형태에 따라서 설교가 차분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며, 그 구분이 되어졌던 내용을 구분하는 데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를 섹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섹션을 조합하기도 하고 섹션을 분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섹션을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여 조합하면 조합하는 것으로서의 플랫폼, 방법으로서 조합하면 방법으로서의 플랫폼, 적용으로서의 조합하면 적용적 플랫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섹션에 있어서도 섹션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섹션을 구분한 것을 파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파트를 구분을 하면 섹션마다 그 파트를 픽업해서 쓸 수 있고 조합해서도 쓸 수 있고, 이와 같은 파트를 각 섹션마다 4개에서 2개, 4개, 3개, 8개 이와 같은 내용을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조합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가지의 섹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을 섹셔닝으로 조합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는 것으로 섹셔닝으로 기초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섹셔닝이 되어졌으면 그 섹셔닝을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지셔닝은 플랫폼을 순서적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플랫폼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섹셔닝에 있어서도 정리한 20가지의 섹션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섹션을 조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섹션에서 파트로 구분하였던 2가지에서 8가지의 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분류하기도 하고 조합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여서 설교자가 의도한 대로 그 픽업되어져 있는 플랫폼이든 섹션이든 파트든 그 원하는 자리에 포지셔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포지셔닝에 관련된 내용은 설교의 목적에 따라 포지셔닝 할 수 있고, 설교의 방법에 따라 포지셔닝 할 수 있고, 설교의 내용에 따라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 설교의 형태에 따라서도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지셔닝에 관련된 내용이 섹셔닝과 함께 반드시
구조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포지셔닝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지셔닝과 함께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냐? 발안싱입니다. 그러면 발안싱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설교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 효과가 원고로서의 완벽한 모습과 함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전달에 대한 것도 설교자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설교하는 데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설교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 전달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설교와 설교 대상자의 이해도와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발안싱이 되지 않으면 설교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실제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로서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로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직분에 따라서 다르고 역할에 따라서 다르며 그 내용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구성되어져 있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을 향하여서 어떤 수준으로 설교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채택되는 단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명제는 어떻게 구성하고, 스토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개념은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이고, 그 개념에 따라서 논리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내용을 어떻게 합리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건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은 반드시 발안싱을 통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안싱까지 구조적인 설교가 정리가 되었으면 다음은 로드매핑 하는 것입니다. 로드매핑은 플랫폼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으로 로드매핑은 어느 것이냐 라고 설명을 하자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하게 하는 양육의 개념이냐, 아니면 양육을 넘어서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로서 설교는 어떻게 적용하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설교를 양육의 방향으로 할 것인가, 전도의 방향으로 할 것인가? 양육이면은 양육에 대하여서 교회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양육이냐, 교회 외의 삶에 있어서의 양육이냐, 전도에 있어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SNS를 통하여서 일반인을 향하여서 전도하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플랫폼으로 구성해서 로드맵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플랫폼으로 구성해서 방향 설정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로드매핑으로서의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 그 플랫폼에 의해서 전도면 전도로서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고, 양육이면 양육의 방향으로 정해가는 것이며, 양육은 신앙적인 양육이냐 일반적인 양육이냐, 전도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부분이냐, 전교회가 나서서 되는 거냐, 소그룹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로 플랫폼을 로드매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랫포밍 된 내용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시스테밍입니다. 시스테밍이란 어떤 내용이냐, 실제적으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시스템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구성원들로서도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교역자와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도들은 성도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 목사님,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조직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년회 등등, 남전도회도 1남조회, 2남조회, 3남전도회, 여전도회도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교회 학교도 초등학교 교회학교, 중등부 교회학교, 고등부 교회학교, 대학부, 이렇게 모든 교회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성원적인 시스템과 함께 각기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의 역할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모든 내용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전체적인 교회 시스템에 적용하여 돌아가기도 하고 세분화되어져 있는 교회 시스템으로도 적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룹별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면 설교가 바로 교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양육의 매뉴얼이 되고 전도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육의 매뉴얼로 적용되는 설교면 전 교회 시스템이 양육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매뉴얼이 설교가 전도의 시스템의 매뉴얼로 적용을 하면 전도의 시스템으로 전 교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구조적인 설교로서 한국 교회의 대안으로서 설교의 패러다임을 구조적 설교로 전환하고 변환이 되면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는 대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제가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 그 진단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설교인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교회 설교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으로 책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소상히 강의합니다. 강의하는 내용을 구조적인 설교가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대한 설교의 자료는 어떤 것이 있고 양육에 대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전도에 대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를 통해서 설교를 진단하고 설교에 있어서 대안으로 설교의 패러다임을 적용을 하고 양육에 있어서 양육 패러다임을 적용을 하고 전도에 있어서 전도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게 제가 책자에 소상히 정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목회에 적용하셔서 성공적인 목회를 통하여 교회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